갑자기 이제 남자애가 왜 저런 옷을 입었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제 스케줄로 한번 보고 가실래요? 그러면은 더 이렇게 고장나 버리는 작가 오빠처럼 되는 것 같아. 로봇이 되어버리는. 삐걱 뚝딱거리기. 사마 질문부터 할게요. 이렇게 사마에서 우석이 형이 S끼리 모여있을 때 본인과 같은 MBTI를 만나고 싶냐는 질문을 했잖아요, 누가. 근데 우석이 형만 이제 만나고 싶다고 했잖아요. 본인이랑 똑같은 MBTI랑 사귀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나. 사귀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나. 사귀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나. 진짜? 나는 나랑 똑같은 유형 진짜 만나기 싫거든? 근데 딱 우석 오빠가 옆에서 고민하는 거 없이 난 좋다고 이러길래 너무 놀랬어. 나도 되게 자존감이 높거든. 네. 나도 나 되게 많이 사랑하고. 근데 우석 오빠 MBTI가 되게 그거라면 네. 막 자신감 뿜뿜, 네. 자기의 뿜뿜 이거라면 자기의 뿜뿜하는 ESTP입니다. 근데 나는 나를 이렇게 잘 알고 사랑을 해도 나랑 똑같은 사람은 너무 못 만날 것 같거든? 이게 좀 자기의 영역이랑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 그래서 누나가 바로 물어보더라고. 자기랑 같은 사람 왜 만나고 싶은지. 궁금했어. 자기 애가 넘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잖아, 어떻게 그쵸. 보면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기 싫거든? 자기를 사랑하는 거랑 남을 사랑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내 성격은 그래도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럼 누나는 어떤 점 때문에 누나와 같은 사람과는 만나기 싫은지? 고집이 너무 세고 남을 너무 신경을 안 쓰지. 뭔 말인지 알지? 나만 생각하고 남을 잘 내가 생각을 안 하니까 배려하는 것도 좀 못하고. 근데 이게 그냥 뭐 친구 사이면은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데 연인 사이도 똑같나? 근데 연인 사이는 조금 더 뭔가 감정적인 교류도 좀 더 있어야 되고 네. 어떻게 보면 누가 조금 져줘야 되는 것도 있고 나랑 똑같은 애를 만나면은 연인 사이가 아니라 약간 남매 사이가 될 것 같은? 진짜 치고받고 싸울 것 같아. 서로 자기 주장 막 안 꺾고 내 말이 맞다, 네가 틀린 거다, 너 그거 잘못된 거다, 다르다고 해야 되는데 너 그거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서로. 진짜 찐친 바이브가 되는구나. 그래서 연애를 못하고 남사친들이 많은가 봐. 주변에 그럼 누나랑 비슷한 사람들이랑 좀 되게 빨리 친해지는 편이에요? 친구로서? 근데 또 신기한 게 나는 주변에 여자친구들이 별로 없고 다 남자친구들이야. 그리고 다 오빠들. 적어도 한 3-4살 차이 나는? 그 사람들이랑 나는 좀 말이 통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뒤끝 없이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아. 내가 조금 이렇게 툭 해도 반응이 내가 뭘 미친 생각이고 뭐 미친년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니까 그게 편하더라고. 잽을 날려도 잽을 같이 치는 그런 편. 뒤끝이 없어. 그 SN끼리 생활한 날 호감도 투표를 희철이 형을 뽑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생각이 같아서 공감되는 게 있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딱히 의미를 두지 않는 게 네. 그날이 그렇게 뭐 재미가 있진 않았거든 나는. 아마 그날도 고민하긴 했을 거야. 우석 오빠를 뽑을까 아니면 영진이를 뽑을까 성우 오빠를 뽑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우석 오빠는 뭔가 내가 신기하다는 느낌을 받은 거지 이 사람 나랑 잘 맞다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성우 오빠랑 영진이를 뽑기에는 영진이는 너무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갔어가지고 저녁 먹을 때만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섣부른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안 했고, 성우 형님 은 너무 그 첫날의 이미지가 강해서 그 이미지가 벗어나기 전까지는 좀 주는 게 조심스러웠는데 그 와중에 희철이는 나한테 또 아침에 얘기했잖아. 나 너 뷰만 뽑은 거 나다. 이렇게 면전에 대고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그것도 좀 내 방식이긴 하거든. 그래서 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처 안 받고 그랬어? 그랬구나. 약간 그냥 회로가 비슷해가지고 뭔가 희철이랑 감정 교류? 이런 막 찌릿찌릿 막 통하는 그런 건 티키타카는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그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얘가 제일 낫다? 라는 생각에서 투표를 했던 것 같아. 베이스가 동질감이었던 거죠? 동질감. 약간 그 롤플레잉 하면서 편집이 많이 되긴 했는데 네. 희철이랑 나랑 생각 회로가 진짜 비슷하긴 했어.
하긴 그게 상황극을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맞아. 편집이 많이 된 부분이긴 하지만 희철이랑 나랑 계속 막 청소하고 깔끔 떠는 것도 되게 비슷하고 맞아. 정리하는 것도 되게 강박 이런 것도 있어갖고 그것도 비슷하고 얘도 나랑 그냥 똑같은 인간이구나, 얘도 참 피곤하게 산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거기서 이제 호감도 투표를 준 거지.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호감도 투표 끝나고 다음날에 이제 TF로 나뉘어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밥 먹으려고 이제 라면 끓이고 준비하고 있는데 에드모 형이 말 실수를 했죠. 그 여자가 한 명이다 약간 이런 뭐야, 여자가 혼자예요? 뭔 소리야? 아니, 우리라고 가지고 그 착각했어. 이거 2명이네 그럼? 나빠요. 2명이네? 네. 물론 그게 오해였지만 그 장면 있잖아요. 그것도 에드모 형 채널에서 어쨌거나 전화 왔었어. 얘기를 했는데 누나가 키도 크고 음. 머리도 짧고 이러니까 사실 그런 식의 반응이 있었던 게 에드모 형이 처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이 그래. 너무 익숙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 있다면은 장점, 단점? 직업을 떠나서 내가 만약에 모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단점은 그런 거 있잖아. 나도 정말 그 예쁜 옷 입고 싶고 좀 여성스러운 옷 입고 싶고 막 화장도 이렇게 막 하고 싶고 액세서리도 화려한 거 하고 싶고 좀 정말 평범한 여자애들 유행하는 그런 막 예쁜 스타일 막 입고 싶은데 그런 거를 한 용기 내서 한번 입으면은 사람들이 너무 쳐다봐. 시선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지. 쟤 뭐 갑자기 이제 남자애가 왜 저런 옷을 입었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뭐 어르신 분들도 그런 사람들 많고 외형에서 오는 좀 장단점이 많은 것 같아. 일상생활에서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클럽에서 이런 거 나가도 돼요? 아니 나가도 되게 근데 이것도 엄청 어릴 때 얘기여. 20살, 21살 때 얘기여가지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넣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누나가 고민 상담을 티끼리 하다가 생산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꺼냈는데 누나가 그 막 진실의 미간을 보이면서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아마 누나가 하우스 안에 있었던 가장 강한 공감의 표현이지 않았나 싶은데 가장 강한 공감이고 가장 큰 리액션이었을 거야. 생산적인 거 다들 너무 생산적이야. 생산적인 거 다들 의미가 있어요. 모든 행동의 모든 말에 의미가 있어요. 생산적이지 않은 게 너무 싫어. 생산적인 게 진짜 중요해. 영양가 있어. 최고야. 그런 어떤 생산성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나는 되게 좀 계획적인 사람이잖아. 늘 일정표를 짜고 좀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성이라는 게 내가 생산적이지 않을 일을 할 바에 이 시간에 다른 내가 계획을 더 세울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약간. 굳이 내가 이 대화나 이 시간에서 얻을 게 없는데 차라리 이 시간에 내 자기 개발을 더 하고 내가 좋아하는 뭐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운동을 하면은 그게 나한테 더 남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 나한테 생산성이라는 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눈썹이 10시 10분이 돼가지고 막 흥분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 네. 1, 2, 3, 4화 계속 합숙하는 4박 5일 중에 제일 큰 리액션이기도 했고 약간 거기서 잠들어 있던 티들을 내가 깨웠다고 생각해. 맞아. 나 이제 늘 라이브로 봤잖아. 그쵸. 이제 생방송으로 이제 실시간 채팅 보면서 이렇게 봤는데 늘 그 전까지는 이들 SN 중에서도 N들 F들 막 울지 마세요. 맞아요. 공감돼요. 이런 채팅들이 거의 주를 이뤘었는데 내가 그렇게 10시 10분이 돼가지고 막 흥분해서 말을 하니까 잠들어 있던 티들이 실시간 채팅에서 막 깨어나더라고. 저거지. 그렇지. 맞아. 잘한다. 이러더라고. 그때 조금 근데 희열 느꼈어. 그걸 보면서 실제로 저는 댓글 다 읽는데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 타임라인 찍으면서 역시 이거다. 생산적인 거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네. 뭐 너나 나나 생산적인 거를 좋아하지만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 의미를 두면서 솔직히 살 수는 없잖아. 맞아. 그게 얼마나 또 피곤해. 체력 그쵸. 소모도 크고 댓글창에서도 뭐 TF 갈려줘서
들어서 뭐 저래야 된다, 아니다, 이게 맞다, 저러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런 좀 네. 것도 많고. 근데 이게 나도 늘 그렇게 생산적으로 살 수 없듯이 뭔가를 얻으려고 시간을 쓰는 거를 떠나서 그냥 대화를 하면은 좀 더 감정 교류가 더 주가 돼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잖아? 맞아요. 그리고 그 감정 교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재밌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또 다른 생산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를 굳이 막 365일 24시간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지.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편가르기에 대해서도 저도 리뷰에서 좀 다룰 건데 우리가 생산적인 거를 선호하고 평소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우리한테도 되게 의미가 없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같은 인간이니까. 근데 이제 선호하는 차이지. 그치. 네. 선호도의 차이인 것 같아. 맞아요. 우리도 뭐 되게 쓸데없이 가끔은 막 번개로 만나고 그쵸. 뭐 내일 스케줄인데 오늘 기분이 이러니까 술 마셔야겠네 이럴 때도 있고 맞아요. 원래는 안 그러다가 갑자기 뭐 드라이브가 가고 싶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런 경우는 누구나 있으니까. 맞아요. 그 단편적인 것만 보고 저렇다고 딱 단언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양쪽의 면을 다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하지만 확실히 그 부분은 강력한 공감의 포인트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누나 그 성준에 가서 리뷰도 하셨잖아요. 거기서 제가 인상 깊었던 말이 내가 없었던 공간 8명씩 나뉘어서 생활했으니까 없었던 공간이 나는 궁금했다. 그걸 알 수 있어서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F방의 고민 상담을 우리가 궁금해 했었잖아요. 안에서도 맞아. 어떻게 하고 있을지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 종합적인 소감? 종합적인 소감 자체는 네.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 집중력이 흐트러졌었거든. 근데 나중에 계속 나도 곱씹어서 보긴 하니까 이제 내 주변 친구들이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억에 남았던 댓글이 F도 당연히 해결책은 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안다. 근데 이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나오는 거다라는 댓글을 봤거든. 근데 나는 거기서 좀 나도 어떻게 보면은 고정관념이었던 거지. 좀 심하게 말을 하면은 F들은 왜 해결책을 몰라? 왜 제시를 안 해줘? 왜 위로만 해주고 끝나라고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런 댓글을 보고 또 이제 다른 출연자들한테서 또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나도 생각이 팍 트이면서 내가 배워야 할 부분은 당연히 있구나라고 느꼈어. 워낙에 나도 좀 그렇잖아. 이것 때문에 나도 친구랑 몇 번 말다툼? 싸움 같은 걸 한 적이 있었어. 네. 친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근데 나는 거기서 또 나는 이거를 해결해줘야 네가 안 슬퍼하니까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 근데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그 친구도 해결책을 알고 있었고 그냥 감정적인 위로가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게 F방 분들이 했던 것처럼 나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화된 티가 돼야겠지. 그런 걸 배워야 돼. 많이 봐야 돼. 그래서 예준 언니랑 좀 많이 연락하려고. 예준 누나는 완벽하지. 그러니까 예준 누나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은 게 일단 공감을 해서 용기를 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책으로 맞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와 그걸 진짜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와, 저게 그치? 진짜 상담의 어떻게 보면 정수구나 그걸 느껴가지고 약간 T방 우리 고민 상담 할 때도 우리 I방 첫날에 성우 형님 왔을 때 깜깜뽀 왔을 때 이 방은 어때요? 했더니 거기는 고요 속의 외침이라고 자기 말을 쑤셔 넣는다고 맞아. 이 말 한 게 T방 고민 상담 토론회가 그랬던 것 같아. 자기들 생각을 헝번해가지고 막 말을 하니까 고요 속의 외침이지 않았나 다른 분들이 볼 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상황적인 거를 잘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을 읽는 거 봐.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감정적인 지지를 원해서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해결책 다른 시선이 궁금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파악하는 건지. 게 진짜 어려워. 근데 예준 언니가 더 맞아. 그런 거를 유연하게 잘하는 것 같아. 맞아.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 직업이고. 맞아요. 경험적인 것도 무시 못하고 예준 누나가 가진 어떤 그런 천성도 되게 언니 막 소통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나는 사람 만나는 직업이지만 늘 현장 가면 사람들이 오는 걸 내가 막거든. 이렇게 다 차단을 해버려. 대화도 좀 안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표정에서 또 다 티나가지고 어제 술 마셨을 때 이제 모델 친구랑 마셨으니까 해외 활동 같이 하던 모델이야. 네. 근데 해외 활동을 했을 때 모델 애들끼리 만나면은 그때 얘기 많이 하잖아. 뭐, 아, 우리 그때 그 브랜드 백스테이지에서 막 이랬잖아. 막 저랬잖아. 아, 그때 재밌었는데 이런 추억팔이 많이 하잖아. 그쵸.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나를 되게 귀찮게 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하냐, 안 그런 척 하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되게 그 전까지 난 내가 되게 표정 관리 잘하고 척 되게 잘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나는 잘하지 이래. 나는 표정 관리 잘하지 이러니까 다들 삿대질하면서 너 안 그래. 네가 무슨 표정 관리 잘해 이러는 거야. 내가 왜? 뭐? 이랬더니 다들 나를 따라하는데 너 기분 나쁘면은 메이크업 받으면서 막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뭐 아프게 해. 뭐 헤어 아티스트가 뭐 아프게 땡겨.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It's okay, I'm okay 막 이러는데 나는 같은 It's okay를 하는데 It's okay. 아까 그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미안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막 스타일리스트들이 막 옷 집다가 핀으로 막 내 살 찌르고 막 빗으로 막 두피 막 이렇게 너무 긁고 그러면은 It's okay. 그런다고 하더라고. 약간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되게 충격받았어. 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남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아닌 거야. 그때부터 이제 나도 과거 행적이 내 머릿속에 다 스쳐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좀 계기가 됐구나. 근데 계기가 됐다고 고쳐지진 않더라. 금화 형식. 이게 문제인 게 깨달으면 고쳐지는 사람이 있고 깨닫고 그냥 마이웨이를 걷는 사람이 있고. 냅두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후자인 것 같아. 모터로 고쳐 이미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은 그 고민 상담을 통틀어서 T방에서 좀 인상 깊었던 사람의 고민이랑 F방에서 그렇게 한 명씩. 인상 깊었던 고민은 딱히 없어 D방에서. 근데 인상 깊었던 답변은 있지. 겸손과 겸양. 정말 그건 탑들이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꺼내기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 그쵸. 또 우리의 위치에서 그쵸. 어떻게 보면 그런 해결책을 내주는 너조차도 탑이 아니고 그쵸. 뭐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탑은 아니지만 자기 분야에서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맞긴 하지만 누나는 탑이죠. 아니 누나랑 나를 우리라고 엮을 순 없지. 평균값을 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오케이. 나도 그렇지만 너도 T끼리 있을 때 되게 편했죠. 편하고 즐겁고 분량도 어떻게 보면 진짜 많았고 네. 말도 많이 했잖아. 맞아요. 네가 두드러지는 활동이 되게 많았잖아. 그쵸. 나도 이제 그 전날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네가 되게 옆에 조용히 와가지고 조용히 그냥 나만 들리게 질문하고 막 그랬는데 얘가 고민 상담하고 막 토론하고 하니까 목소리 톤이 되게 높아지면서 자기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랬어. 근데 그 시작이 이제 겸손과 경향부터였지. 그 대답이 나는 상담할 때 제일 기억에 남았고. 그러니까 저도 누나는 말할 때 바이브가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첫날부터 그 어떤 톤이라던가 이런 게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확실히 말하는 횟수나 이 사람이 되게 집중하고 있구나 몰입을 하고 있구나를 느낀 게 T 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그전에는 약간 하이패션 모델을 처음 만나는 거니까 직업적인 후광 때문에 느끼는 경외감이 컸는데 T 때 고민상담 그 라운지에서 겪고 나니까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고 되게 나랑 비슷한 부분이 많구나 이걸 느끼면서 그때부터 조금 마음의 벽이 되게 가까워진. 약간 그 전까지는 외계인 같았는데 이제 고민 상담하고 나서 이제 인간 지상으로 내려왔다. 같은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F방 분량을 봤을 때 조금 인상 깊었던 고민이나 말? 나는 제일 기억에 남는 고민은 승준이 고민. 나도 예술 계통이고 승준이도 되게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 같은 거를 시작한 거잖아? 그렇죠. 자기 음악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둘러싸져 있는 그런 상황들 어쩔 수 없이 그런 좀 압박감이 느껴졌어. 그리고 승준이가 말했던 내 위에 사람들이 떠나가더라. 이것도 되게
공감이 많이 가거든. 나도 막 처음 모델 시작했을 때 같이 으쌰으쌰 했던 친구들이 3, 4년 지나면 지날수록 안 풀리는 것도 있으니까 뭐 회사 취직도 하고 다른 쪽으로 막 빠져나가는 게 쓸쓸하고. 그 씬을 떠나는 게 모델 씬을 떠나는 게. 승준이도 약간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 나랑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공유할 수 있는 폭이 되게 줄어들게 되겠구나.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지. 그런 내 주위 사람들이 떠나갈 때마다 계속 그런 사람들이 계속 곁에 있으면은 힘도 되지만은 그냥 이 상황 자체에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있다는 게 그냥 엄청난 위로가 될 때도 있잖아. 그 존재만으로도 되게 힘이 되는 경우가 있죠. 굳이 딱히 뭘 안 해줘도. 승준이가 또 말했던 그런 금전적인 부분도 나도 너무 심하게 겪어봐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승준이랑 고민 상담을 했잖아? 그러면은 T방에서 했던 것처럼 이래라 저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F방 사람들처럼 엄청 공감하고 감정이 격해졌으면 나는 내가 웃었을 것 같기도 해. 실제로 그걸 그 과정을 누나는 겪었으니까. 내가 다 아는 경험이니까. 그게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아. 승준이가 첫째 날에 나 뽑아줬잖아, 호감을. 네. 이제 나도 그 방송 보고 알았고. 그 전에 안에서는 몰랐어요? 몰랐어. 몰랐어. 보고 어땠어요 그러면? 미안했어. 왜 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 승준이가 말한 첫인상과는 좀 다른 걸 보여준 것 같아서. 걔가 생각했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내가 못 되니까 그게 너무 미안했어. 아니에요. 둘이 얘기하면 또 통하는 게 많을걸요. 제가 예상하기엔 그래요. 저는 둘이랑 좀 그나마 깊은 대화를 많이 좀 해봤으니까. 근데 또 하필 첫째 날 그렇게 호감도 투표가 끝나고 나서 승준이가 나한테 호감을 준 이유가 이건 것 같아. 나한테 그 말을 했었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되게 집중해서 잘 듣고 막 리액션도 되게 잘해주신다고. 자기가 계속 조용히 봤는데 누가 이렇게 뭐 네가 말하면은 계속 이러고 듣고 있으면서 막 이러니까 승준이는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되게 공감 잘해준다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 근데 나는 그게 아니었거든. 그 다른 끄덕임이었죠. 그래서 이제 승준이한테 얘기를 했지. 설명을 해줬지. 저 공감해서 끄덕이는 거 아닌데 그냥 네 말이 듣고 있다 표현하는 끄덕임인데 하니까 얘가 거기서 되게 쇼크 먹은 표정이었어. 갑자기 되게 나 호감도 투표 잘못했나? 돌이켜보니까 그 표정이었어. 그래서 미안해. 좋습니다. 취중 진단 미션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술이 도착했는데 술을 하나씩 꺼내면서 깔로아. 말리부. 잭다니엘. 술을 제일 반기는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평소에 이제 애주가이신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술 좋아하지. 술 좋아하는데 자주는 안 마시려고 해. 그리고 다들 이제 합숙하는 내내 촬영 끝나면 술 마시고 했잖아. 맞아요. 근데 나는 맨날 안 마셨잖아. 네, 한 자리도 안 꼈고 마지막 날에만 누나가 좀 딱 같이 마지막 날에만 그냥 그 취중 진담이어서 술 마신 김에 그냥 이어서, 계속 조금 더 마시자라는 생각에서 마셨던 거지. 합숙하는 데는 술 한 잔도 안 했단 말이야. 나는 근데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가 뭐 지원해서 제작진 분들도 그냥 편하게 노시면 돼요, 힐링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지만 카메라 계속 돌아가고 있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이 제작진들한테 편집할 수 있는 그 영역도 많이 달라지는 거고. 그쵸. 소스도 달라지는 거고 기상 시간도 또 나름 정해져 있었고 맞아요. 몇 시까지 뭐 거실로 나와주세요 이러니까 술을 마심으로써 그 다음날 촬영에 해가 되는 거 누를 끼치는 거 그런 게 하기 싫었어. 완전 프로의식이었구나. 저는 약간 누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를 좀 조심스러워한다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니야. 술 너무 마시고 싶었어. 술을 마셨으면은 훨씬 더 막 내가 한 이틀 차부터 말가닥이 됐을 수도 있지. 네. 이틀 차부터 막 눈썹이 10시 10분 돼서 막 이렇게 흥분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일이니까 내 기준에서 그 MBTI 인사이드 합숙은 일의 범주에 들어가 있었어. 그래도 만약에 내가 늘 술을 마시고 술이 들깬 상태로 오전 촬영 임했으면은 드모 오빠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직원하고 드립 날리고. 나는 그것도 꽤 가능성이 있다고 봐. 첫날에 누나가 인덕션 사태가 있었죠. 예. 그럼 계획이 틀어지면 화가 나? 이거 화가 나, 진짜 화나. 엄청 스트레스. 나 이거 전에도 극한의 화났어. 스트레스. 계란말이를 인덕션이 하다가 안 켜져. 안 그러니까 켜져. 재료 준비 다 해놓고 계란물 다 만들어놨는데 인덕션이 안 켜지는 거야.
내 계획이 없던 거야. 나는 이거 후딱후딱 타타타타 해야 되는데 이 인덕션이 안 켜지니까 갑자기 상상치도 못한 그 시츄에이션이 벌어져서 갑자기 진짜 공황이 터져버려. 나 그래갖고 들어가가지고 공황약 하나를 마시고 밖에 나가서 숨 좀 돌리고 왔어. 그래서 제가 진짜 죄이구나라고 느꼈어요. 그걸 이제 그 사화에 저녁에 사람들끼리, 그때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이 방에 있던 사람들은 그 얘기하는 장면이 좀 나와요 다시. 그때 저는 그 장면에서 얘기했지만 아, 이 사람이 진짜 제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계획적인 삶을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계획을 세우는 건 즐겁고 필요한 일이지만 계획을 이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치. 그게 삶이라는 게 내가 세운 계획을 다 이행할 수 없는 거기도 하고. 그치. 늘 계획한 대로 풀리진 않지. 네. 근데 이제 계획적인 삶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삶의 그런 계획이 틀어지는 상황? 그런 거를 좀 대처하는 누나원의 방식이 있다면? 생각을 안 해. 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너 오기 전에 DM이 왔어. 네. 늘 나한테 오는 DM은 약간 언니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때 입었던 옷 뭐예요? 이런 질문이었단 말이야. 정보성. 근데 오늘 받은 질문은 좀 달랐어. 읽어줄게 한번. 네. 안녕하세요. ISTJ는 보통 이과 느낌이라서 패션 모델과는 좀 멀어 보이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ISTJ고 수학 전공 후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패션 모델은 분명 이런 ISTJ적인 성격 때문에 힘든 부분, 충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분야에서 성공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왠지 모델 중에서는 희귀할 것 같네요. 이러시는 거야. 근데 나도 이게 알아. 패션 모델이라는 직업 자체가 즉흥의 연속 아니에요? 모델 개인으로 보면은 변수의 연속이고. 그 일 자체가, 네. 스케줄 자체가. 그래서 내 ISTJ적인 제이적인 성향이랑은 너무 안 맞아.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어. 진짜 초반에는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 스트레스 덜 받아야 되잖아. 나도 계속 이 일을 할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런 내 계획에 틀어지는 일이 발생했어. 예를 들어 갑자기 내일 모레 나 한국에 있는데 LA로 오래. 이런 일이 진짜 많죠. 네. 그러면은 그냥 그때부터 생각 회로를 딱 그냥 바꿔서 그래 급한 건 쟤네니까 쟤네들이 일 처리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 회로를 그냥 바꿔버렸어. 받아들이는 방법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내 자신이 너무 힘들더라고. 일 하나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모델 일이 좀 불규칙적이고 언제 이 일이 캔슬이 될지 컨펌이 될지 모르잖아. 네. 그래서 막 옵션 하나 뭐 잡혀 있잖아? 그 옵션이 또 서울에서 찍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비행기 한 12시간 타고 날아가야 돼. 막 뉴욕, 파리 이런 데야. 그러면은 그 일 촬영 하루 하는 것 때문에 한 3박 4일을 내가 스케줄을 잡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쵸. 확정이 안 된 그 스케줄 때문에 3박 4일을 내가 다른 계획도 못 세우고 또 막상 가니까 캔슬이 돼버리면은 그 3박 4일이 붕 떠버리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진짜 울고 싶어. 나도 이제 이 바닥에서 일한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나도 이제 노하우를 터득한 것 같아. 내가 숨 쉴 방법을 찾았어. 여기서 제 스케줄로 한번 보고 가실래요? 제 스케줄로 저 바로 서랍 뒤에 있거든. 네. 이게 2014년부터 꽤 됐네요. 마지막이 2017년 한 거의 3년간? 이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나 이렇게 다 정리해놓거든. 한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막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놔. 지금도 막 이렇게 쓰고 있고 스케줄러를. 저랑 똑같아요. 강박이 좀 심하긴 해. 나도 뭔지 알지? 색깔도 다 맞아. 구분해놓고. 빨간색은 일하는 거. 저도요. 검정색은 뭐 미팅, 네, 캐스팅, 오디션 맞아. 막 이런 거. 일반적인 게 검정. 그리고 막 이런 막 생일 같은 거는 이제 네, 막 맞아. 이런 거. 막 이렇게 해놓고. 노는 약속 그런 거. 그리고 막 이런 것도 28일에 뉴욕에서 출발, 29일에 파리 도착. 와, 똑같다 진짜로. 나 이거 되게 심해. 그러면 TF끼리 보낸 날 호감도 투표는 이제 성호 형한테 줬잖아요. 그날 성호 형이 5표를 받는 지형을 토했는데 그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왜냐면 인터뷰는 다 편집이 좀 많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현을 하잖아요. 그냥 첫째 날, 둘째 날에는 그 성우 오빠에 대한 생각은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가벼워 보일 수도 있고 그쵸. 말도 많고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되게 꽤나 많다. 네.
많다라고 느꼈는데 T날 시작하자마자 그날은 또 성우 오빠가 뭔가 입장하면서부터 이렇게 너무 하이텐션은 아니었어. 맞아요. 오빠도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이도 있고 좀 직업에서 오는 부담감이 있어서 첫째 날, 둘째 날 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 네. 근데 딱 셋째 날 T 방에 오니까 오빠가 그전이랑 봤던 것보다는 되게 좀 차분해졌고 맞아. 차분해지면서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차분해지면서 자기 생각을 되게 너무 조리있게 잘 말하는 맞아, 거야. 맞아. 거기서 되게 놀랬어. 나는 좀 한없이 가벼워 보이는 사람이라고 그 전날까지는 좀 느끼긴 했거든. 네. 근데 딱 고민 상담하고 토론하고 막 이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잘못 봤구나. 그리고 나는 좀 어떻게 보면은 나는 되게 말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내 생각을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해. 조리 있게 말을 못해. 성우 오빠가 그런 거 되게 잘하더라고. 그렇죠. 단어 선택이나 뭔가 흥분하는 거 없이 템포를 지켜가면서 맞아. 막힘없이 술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닮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갔어. 나 이런 부분 안 되는데, 나 이런 부분 되게 고치고 싶어 하는데 저 사람이 딱 완벽한 내 이상형이야. 이런 식으로 느껴서 호감도 투표를 이제 해버렸지. T와 J끼리 나눈 다음에 시간표를 짠 다음에 바꾸는 걸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J방에서 시간표를 짤 때 우리가 통했던 게 지금 스케줄로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내 식대로 할 거면 10분 단위로 한다 나는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막 이럴 거면 청소 시간, 뭐 빨래 시간, 밥 시간, 막말로 담배 피는 시간까지 다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랬잖아. 개인 스케줄러였으면 진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저도 시간표를 바꿨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그것도 되게 주목했잖아요. 누나가 표정이 안 좋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리켜가지고 당황했어. 일단 1차적으로 당황했고 미션지가 새로 왔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없었잖아. 맞아요. 따로 들어서 그렇게 약간 주목이 된 거죠. 화장실을 이제 시간표 다 짰으니까 오케이 화장실 갔다 와야지 하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막 볼일 보고 나왔는데 갑자기 희철이가 야 시간표 바뀌었어. 뭐라고? 시간표가 바뀌었다고. 이래가지고 나는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게 수정이 됐구나라는 뜻으로 알아들었어. 시간표가 바뀌었다고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리고 막 생각을 하면서 약간 사고정지가 됐어. 이러니까 희철이가 내가 표정이 안 좋으니까 가서 봐. 가서 봤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바뀌었더라고. 시간표가. 수정이 아니라 교환이었죠. 바뀌었다는 게. 근데 그 상황에서 너무 그냥 짜증이 나는 게 다들 J잖아. 다들 J여서 시간표가 바뀐 것에 대해서 다들 스트레스를 받을 건데 그 와중에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걱정한다는 상황 자체가 너무 짜증났어. 누나가 가장 강한 J라는 그 이미지가 있다는 게 그 와중에서도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애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괜찮아. 약간 성우 오빠 그랬잖아. 소나 맞아. 괜찮아. 맞아. 자유시간이잖아. 네가 생각했던 거 다 하면 돼. 누나 눈치를 엄청 봤어 우리가. 그때. 맞아. 근데 자유롭게 지내면 돼. 자유시간은 많거든. 바뀌었어. 밥이 1시간이야. 엄청 불편해요. 표정과. 그래가지고 이제 내 자신한테 짜증나고 사람들한테 좀 미안했지. 그리고 시간표 자체가 자유시간이라는 게 너무 스트레스적이었어. 네, 그 얘기도 조금 나왔는데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 많이 편집되긴 했는데 뭐 영양가가 있진 않았으니까 통으로 자유시간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되게 벙쪄했잖아. 그쵸.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네. 중간중간 막 성우 오빠 이제 막 거의 발작 일으키면서 맞아. 이러고 다들 거실에서 멍 때리면서 이러고 있었잖아. 거의 막판에, 자유시간 막판에. 맞아. 이러면서 성우 오빠 계속 혼자 중얼중얼해서 우리는 계획이 있어야 돼 하다가 갑자기 막 삘 받아서 막 들고 일어나면서 앞에 이제 제작진분들 카메라 있으니까 거기다 소리치면서 미션 주시라고요! 맞아. 막 이러고. 근데 나는 또 거기서 성우 오빠가 먼저 이렇게 좀 터뜨려줬잖아. 네, 그쵸. 미션 내놓으라고! 어제까진 미션 그렇게 주더만 왜 오늘 안 줘? 이런 식으로 터뜨리니까 나는 터뜨리고 싶었는데 못 터뜨리는 사람이었거든? 이게 뭐 아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속으로는 이미 한 1000번 만번을 터뜨렸어. 근데 밖으로 분출을 못했는데 옆에서 성우 오빠가 내놔! 이러니까 나도 왜 오빠한테 좀 되게 고마웠어. 통쾌했구나 약간. 오빠가 먼저 터뜨려줘서 나도 좀 뭔가 터뜨릴 수 있었어. 조금이라도. 그런 역할을 성호 형이 해주셨지.
그래서 내가 그 오빠를 좋아해. 너무 좋아. 개인 일정을 계획을 짜서 할 때 뭐 직업적인 거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이행률이 한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획을 짜면 난 최소 80%. 진짜 높다. 나는 최소 80%. 근데 그 나머지 20도 사실 누나가 안 지키는 것보다는 변수 때문인 게 많죠. 또 근데 생각해보면 그 변수가 또 내가 못 고칠 만한 변수는 아닌데 나도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너무 스케줄을 빡빡빡빡 채우면은 10개를 막 세웠어. 근데 뭐 한 8, 9개를 했어. 네. 나머지 하나 남았어. 근데 약간 그래도 오늘 이 정도 했으면은 소연아 너 진짜 알차게 살았다. 하나쯤은 안 해도 너 진짜 알차게 살았어. 이런 식으로 좀 자기 위로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스케줄이라는 게 가끔 또 네가 말했던 변수가 생기잖아. 네. 나는 이거 촬영 끝나고 운동을 가려고 했는데 촬영장 사람들이 끝나고 밥을 먹재. 그러면은 또 빠지기도 애매한 상황이 생기고, 그쵸. 밥을 먹다 보면은 뭐 헬스장 가기 애매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좀 이행을 못하는 게 있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나만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행률 100%인 계획형은 없지 않을까라는 맞아. 생각에, 그래도 80이면 정말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좀 적당히 하래 나보고. 그런 건 근데 좋은 것 같아요. 한두 개 남았을 때 그런 걸 안 지킴으로써 또 보상같이 보상.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큰 스트레스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그때 성주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왜 그런 식의 어떤 위로를 했는지. 그러니까 뭐 성주의 상황도 그렇고 울었잖아. 네. 좀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되게 표현한 거잖아. 그렇죠. 울고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내 친구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상태면은 말로 안 해. 좀 티처럼 안 해. 왜냐면은 그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거든. 맞아요. 어떤 해결책을 내줘도 충족이 안 돼, 그 사람한테. 그래서 너무 그런 상황일 때는 난 그냥 안아주고 뭐 이렇게 좀 쓰다듬어주고 막 좀 그러는 편이야. 진정이 될 때까지. 정서적인 교감을 우선으로 하는 거. 근데 이게 또 F들은 그 정서적인 교감을 말로 할 수 있는데 나는 말로 정서적인 교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지. 다 그냥 쓰다듬어주고 뭐 안아주고 정소연식 위로지. 네 말대로 정소연식의 위로인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인 것 같아. 그 위로가. 맞아요.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 ISTJ는 귀엽다고 해주는 것도 안 좋아하던데 약간 그런 댓글도 있었거든. 근데 귀엽다는 말이 싫은 게 아니라 귀엽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뭐 내 직업이나 이미지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멋있어, 예뻐, 뭐 소연이 골저스 막 이러면 그냥 이러는데, 귀엽다는 말은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또 뭐 예준 언니나 뭐 이렇게 나보다 언니들이 나보고 귀엽다고 해주는 거는 이제 또 괜찮지. 또 언니들이 보는 입장에서 또 동생이고 그러면 귀여울 수 있잖아. 근데 또 막 귀엽다고 말해주는 그 상대방이 또 나보다 동생이야. 그러면은 더 이렇게 고장나버리는 거야. 작가 오빠처럼 되는 것 같아. 진짜. 로봇이 되어버리는. 삐걱 뚝딱거리기. 진짜. 얘 왜 이러지? 이게 돼버려. 그 칭찬도 내 예상 범주에 있는? 그러니까 나도 많이 들어봤고 나도 그렇게 좀 인정하는 그런 칭찬을 들으면은 익숙하고 잘 받아들이는데 그거랑 조금 벗어난 칭찬을 들었을 때 반응하겠죠. 나한텐 그 귀엽다는 말이 그런 것 같아. 그냥 간단한 전체적인 소감? 안에서 말한 소감은 4박 5일간의 소감이었지만 지금은 그 이후에도 좀 겪었잖아요. 사람들끼리 몇몇이서 모이기도 하고. 이 MBTI 인사이드라는 게 누나한테 좀 어떤 의미인 것 같은지? 나에 대해서 진짜 깨닫게 해주는 계기? 모든 사람들이 다 일맥상통하겠지만 나에 대해서 깨달았어. 그러면 솔직히 장점도 느껴봤을 테고 단점도 딱 느껴봤을 거잖아.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고쳐야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분도 있을 텐데 나는 내 단점 알고 있었어.
고칠 마음은 없어. 근데 약간 이게 조금 더 너무 확실해졌고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 MBTI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난 되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해. 아 그럼요. 일단 우리도 얘기했잖아. 세상에 100만 명의 뭐 1000만 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0만 명의 성격이 있는 거다. 그쵸. 어떻게 이 MBTI 4글자로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있겠느냐. 맞아요. 그냥 인간이라는 생물 자체가 당연히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맞아. 당연히 못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못난 부분이 있는 만큼 잘난 부분도 있는 거고 그 알파벳 4글자만 믿고 이 사람은 어떻다 저떻다 왜 저 사람은 ISTJ인데 이렇게 행동하느냐 저거는 아니다 라고 섣불리 판단을 하는 거는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때 토론 때 얘기한 것도 그러니까 도구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망치는 잘 쓰면은 옷을 박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지만 이게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MBTI라는 것도 잘 휘둘러야 되는 누나 말대로 되게 조심스럽게 그런 도구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딱 그냥 MBTI가 있기 전에 나라는 사람이 먼저 맞아요. 있어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건 분명한 거고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 네. 너무 사람들 댓글 짜기 불타니까 막 불타니까. 그러셔가지고 힘들더라고. 식구들한테 한마디 한다면? 식구? 네, MBTI 16명. 난 또 내 가족만 하네. MBTI 식구들한테요? 네. 혹시라도 제가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에 가슴에 못이 박히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상처를 준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MBTI 식구들이 출연자들도 있지만 제작진분들도 계시니까 맞아요. 또 제작진분들 4박 5일 동안 카메라에 막 안 걸리게 소리도 없이 이렇게 다니시느라 너무 고생했고 뭐 저희가 음식도 너무 많이 사고 제작비도 많이 써서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또 고맙고 합숙 끝나고 나와가지고 생활하면서 계속 연락했던 친구들도 있고 많이 봤던 친구들도 있지만 또 반면에 연락도 하나도 안 하고 저장도 안 돼 있는 식구들도 있거든. 그래도 뭐 길게 볼 사이니까요. 뭐 결론을 말하자면 죄송한 부분도 많았고요. 고마운 부분도 많았고 되게 나랑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준 분들이 꼭 있을 거란 말이야. 고마움을 표하고 싶고 다 출연진이나 뭐 제작진이나 회사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성격이잖아. 처음에 허락을 안 받고 지원을 했어 회사한테. 매니저 언니한테 언질 안 하고 그냥 지원? 오케이! 그리고 잊고 살았다가 이제 제작진 측에서 연락이 왔고 거기서 이제 매니저 언니한테 그때 말했지. 그래서 전화해서 언니 나 사고 쳤어. 그래도 뭔가 그게 됐구나. 회사랑 얘기가 좀 잘 돼서 회사에서도 나를 너무 잘 알아서 매니저 언니랑 일한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언니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그래 소연아 너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근데 이때 광고 진행 중인데 그럼 광고 캔슬할까? 그래서 캔슬해. 광고 캔슬하고 그 합숙 들어가. 와 쩐다. 이 비하인드를 여기서 풀다니. 고민 상담 티끼리 얘기할 때 이제 누나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직업적인 커리어적인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나는 모델 일은 놓고 싶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진짜 쌉간지였거든요. 거기서 그 무슨 말이? 간지가 있어? 아니 그냥 자기가 해온 커리어가 이미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계속 끌고 나가려는 그 의지를 그 한마디에 딱 근데 저는 모델 일은 그만둘 생각은 없고요 딱 하는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니까 그게 멋있더라고요. 네가 방금 말했던 나에 대한 커리어 프라이드도 당연히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내가 지금 당장 뭐 다른 직업을 한다고 그 직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걸 다 떠나서 그 직업으로 당장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잖아. 그쵸. 현실적인 문제도 좀 포함은 돼 있지. 그 전에 그냥 내가 이 일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욕심이 있고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잘 되려면 내가 기분이 좋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을 정말 확실하게 1티어를 찍겠다라는 마음이 일단 베이스적으로 무조건 깔려있지. 모델 일 해야지. 좋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고요.